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 학습법 시간 준비했는데요. 바로 동주쌤이 알려주는 국어 1학기 내신 만점 공부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3학년 1학기부터 이제 국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국어 안에는 뭐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듣기만 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자, 그 영역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니까 1학기 교과서에서 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요소들을 좀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영역별 핵심 개념을 깊고 넓게 배우는 중3 국어. 그래서 이제 중3 국어 제 강좌를 이제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중3 때는 이제 고등학교 국어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고 심화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영역별 핵심 개념을 깊고 넓게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러면 진짜 시작합니다. 문학부터 가볼게요. 자, 문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미적 인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미적 인식의 개념을 아는 건데요. 문학의 어떤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텝 2를 보시면 문학 작품이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관한 심미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 예술임을 아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작품이 그냥 뭐 허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 혹은 뭐 그냥 시인이 그냥 막 자기 감정을 그냥 써놓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문화 작품은 인간과 세계 진실. 사실 진실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화 작품을 많이 보다 보면은 인간과 세계의 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인식이 형상화된 언어의 수리다. 그래서 자, 스텝 3 보시면 작가와 독자, 독자와 독자가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인간과 세계에 관한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객관식 시험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 파트를 시험에 활용한다면 지필 평가보다는 수행 평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서로 이제 심리적 인식을 공유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하기에 좋은 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이 스텝 1 보면 문학 작품이 현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자입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따로, 그죠? 문학 작품은 현실과 관련 없어. 그냥 문학은 문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게 아니라 문학 작품에는 그 문학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가야 돼. 문학 작품이 현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죠? 그러면 스텝 2. 문학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의 모습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단어를 찾는 거죠. 그죠? 시대적 배경어를 찾으면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다. 이거는 6.25다. 이거는 산업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텝 3. 작품 속 시대 상황과 현재 시대 상황을 비교해보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스텝 3.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이건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학습이야. 작품 속 시대 상황을 일단 알았다면 그 상황과 현재의 시대 상황을 비교해 봄으로써 과거의 장점, 오늘날의 장점, 과거의 단점, 오늘날의 단점 이런 것들을 갖다 파악해 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이게 진짜죠. 찐이지 찐. 그래서 이렇게 공부법 제시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문법입니다. 문법 중학교 3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고 힘들죠. 왜냐면
어렵기도 어렵지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문법 파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선 이해 후 암기 다들 아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하고 외워라. 그냥 외우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문법은 와우.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음운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면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음운의 체계를 정확하게 아는 건데요. 일단 음운이 뭔지 알아야죠. 음운은 그죠? 음운에서 음은 음소고 우는 운소인데 그런 개념들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운의 개념과 종류를 알자.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강의를 듣고 싶으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건 방향을 알려주는 어떤 특강이니까. 그래서 음운의 개념 이렇게 알고 종류는 자음, 또 모음, 또 뭐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자음, 모음 얘기했는데 자음과 모음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 그래서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파열음이 뭔지, 비음이 뭔지, 유음이 뭔지. 그 다음에 스텝 3는 모음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눠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제 공부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야, 미리. 그래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알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문법 영역에 문법에서 이제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끝판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스텝 1. 먼저 혼문장과 겹문장의 차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거고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겹문장에는 또 뭐가 있냐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장과 또 이제 안 긴 문장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아는 문장의 종류를 파악해야 됩니다. 아는 문장이 이제 명사절, 뭐 관형절, 부사절 이렇게 절로 끝나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가, 어떤 절을 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스텝 3는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자입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는 역시 아는 문장입니다. 이 아는 문장의 종류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제가 또 문법하면 장동준이죠.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읽기와 쓰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논증 방법 파악하면 읽기. 역시 중학교 3학년 거라서 좀 다르죠. 1학년, 2학년 때 국어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논증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적인 논증 방법인 연역, 귀납, 유추에 대해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논증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연역, 귀납, 유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더 많이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사례들도 같이 나오는데 같이 이해하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읽으면서 자, 논증 방법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정리하자. 이 부분에서는 연역, 이 부분에서는 귀납, 이 부분에서는 유추 이런 식으로 잡아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보고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보고하는 글쓰기 중요하죠. 그래서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를 알자. 그래서 말 그대로 보고서는 보고하는 글인데, 그래서 종류를 보면 이제 뭐 조사 보고서도 있고 실험 보고서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의 글쓰기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텝 3인데요.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기억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경험을 막 내세우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조사하고 실험한 결과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한 건데, 그러니까 제시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사례가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뭐 참고 문헌이 제시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실험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이 실험 결과나 과정을 갖다가 조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한 쓰기 윤리들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면 이 쓰기 윤리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그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뛰어나도 이 쓰기 윤리를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쓰기 윤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 인성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글 쓸 때도 이 윤리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일단 먼저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인데요. 자, 그래서 스텝 1, 설득 전략의 유형을 파악하자입니다. 뭐 이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읽으면서 그러한 설득 전략이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자,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자. 자, 누가 설득을 했는데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 자,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냥 그 얘기 듣고 맞는 얘기 같다. 그래요. 그래 하면서 대충 들을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득 전략. 자, 이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얘기할 때 어떤 설득 전략을 썼는지, 과연 그 설득 전략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스텝 3도 여러분의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기인데요. 자, 일단 토론의 개념은 뭐 다들 아실 테지만 대립하는 말하기죠. 한 논제를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나눠져 가지고 막 이제 내 말이 맞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는 말하기인데 자, 토론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일단 이해를 해야죠. 뭐 입론, 반론, 그죠? 또 반대 신문 뭐 이런 개념들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하라고 했잖아요. 자, 토론에서 좀 이제 저도 토론 같은 걸 많이 해보긴 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토론을 하면은 꼭 이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 왜? 이기려고 그냥 막 상대방을 막 몰아치는 약간 그런 식의 화법을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쭉 듣다가 서로의 얘기를 듣다가 이 부분은 뭔가 좀 이게 허점이 있는 논리적 허점이 있다. 그런 부분을 딱 기억을 했다가 체크해놨다가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대편 주장을 잘 들어야 돼 일단. 상대편 주장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하면 논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허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상대편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오류나 상대편 주장의 오류나 또는 뭐 부족한 점, 그죠? 상대편 주장의 근거에서 이제 오류나 부족한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학기 내신 만점을 위한 우리 학습법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또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입시 또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바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학년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여태까지 1학년, 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친구들도 3학년 때는 정말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국어 만점의 그 꿈 제가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습법의 어떤 방향성을 잘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국어 만점은 반드시 여러분 손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두 손 잡고 함께 갈 거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